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3분 동안 좀 복습을 하고 지난 시간 거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다음에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요. 2차 방정식에서 지은 괜찮아요? 시작할게요. 자, 2차 방정식에서 내가 지은이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지은이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 2차 한마디만 더 하면 때리겠어요. 자, 2차 방정식. 여기에서 어떤 꼴이었냐면 보통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요게 이제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꼴이었죠. 많이 봤을 거야. 요걸 봤고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가 나왔냐면 요거를 푸는 거. 2차 방정식을 푼다라는 거. 즉, 이 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x 값을 구하는 거. 그거를 했었죠. 그걸 했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 쉽기로는 인수분해가 되면 좀 쉬웠어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먼저 시도를 해보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얘가 뭐 x-2, x-3 이런 식으로 꼴로 인수분해가 되면 그러면 지체 없이 해를 구할 수 있었죠. x는 2, x는 3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인수분해가 좀 까다롭거나 안 되거나 그러면은 뭘 쓰면 된다 그랬어. 나왔던 게 근의 공식이라는 녀석이 나왔었죠. 근의 공식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 2차 방정식에서 근을 구할 수 있는, 해를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공식이야. 공식이니까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x는 어떻게 됐었어요? 불러보시죠. 자, 2a 분의 또 이제 앞으로 주섬주섬 가서 이제 내용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바로 근의 공식이었다.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첫 단원에 다뤘던 게 요 내용입니다. 첫 단원에 다뤘던 게 이 내용이고요. 요 근의 공식을 좀 기억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용? 비를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어머나, 우산 안 쓰고 왔나요? 진짜? 헐. 아, 학교에서 바로 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비 맞는 거 좋아하는가 보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단원에 나왔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건 뭐냐면요. 판별식을 이용해서 근의 개수 가지고 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의 개수라고 하면 반드시 개수라고 하면 뭘 떠올려야 되느냐? 판별식을 떠올려 줘야 되고 판별식? 지난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 같은데 뭘 의미하느냐면 판별식을 보통 D라고 이렇게 쓰는데 D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요거더라. 근의 공식에 있는 녀석 중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걸 판별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거 왜 써먹느냐? 근을 구하지 않고도 근의 개수를 알 수 있거든. 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계산을 해서 얘가 숫자가 0보다 크게 나온다. 즉 양수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 똑같이 계산을 했는데 요 a, b, c 값이 뭐냐에 따라서 이 값이 결정이 되는 거잖아.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요게 0이면 이번에는 어떻게? 단 하나의 근이고 그때 그 근을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 중근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0보다 크고 0인 경우가 있었으면 당연히 0보다 작은 경우도 있겠죠. 0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근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근이 없다. 근이 없다. 두 개, 한 개. 그러다가 이제 0개가 되는 거죠. 0개. 근 없다. 근 없음이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열심히 풀었던 문제들 요거 가지고 풀었었어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 말미에 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했는데 바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거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2차 방정식은 보통 일반적으로 근이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근 두 개를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이렇게 각각 놨을 때 이 두 근을 서로 합한 값, 즉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값 그리고 두 근을 곱한 값,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값이 여기에 원래 있었던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랑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거지. 무슨 관련이 있었냐면요. 이건 좀 외워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마이너스 b분의 a 헛소리 쓰고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분의 c하고 같다. 요거를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사실 나오는 과정도 보여줬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었냐면 여기 근의 공식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근의 공식이 요게 숫자가 두 개인 거잖아. 뭐랑 뭐 두 개니? 이 근의 공식에 나와 있는 숫자는. 아니 이렇게 한 덩어리 보고 갑자기 숫자 두 개라 그러면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숫자가 하나 있는 거고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게 하나 있는 것이야. 그래서 숫자 두 개를 한꺼번에 써놓은 거거든.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걔네 둘을 각각을 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는 알파 나머지 하나는 베타가 되니까 걔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부호 다른 부분 날라가 버리고 남는 거는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돼서 결국 마이너스 a분의 b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었어요. 뭐 중간 과정은 기억 안 나도 좋으니 적어도 얘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 풀 문제들이 다 요거 이용하는 거 그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덩어리로 나누면 이렇게 푸는 거, 그다음에 판별식 쓰는 거, 그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는 거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 덩어리를 오늘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방정식 잠깐 복습을 했어요. 좀 도움이 되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때까지 이만큼이나 수업을 했어. 모르는 사이에 그대들이 신경 쓰지 않는 사이에 이만큼이나 수업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뭐 쓴다고요? 오늘 대부분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 사용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자, 얘들아, 나 진짜 머리 이상해? 아니 이거 깎은 날 요 옆에 뷰티 몬스터 가서 깎았거든? 근데 깎은 날 갑자기 딸내미가 이제 초등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이러면서 머리 이상하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 가서 또 깎았잖아. 아 이거 좀 저기는 가면 안 돼요. 되게 무서워요. 왜? 여기 장사 잘 돼서 막 2호점도 내고 막 하던데? 참. 왜? 치랑 멸치 섞은 느낌. 너무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자, 29번. 자, x-2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요게 뭡니까?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요걸 전개하면 x제곱항 더 나올 거고 왜 또 보면서 자꾸 웃고 그러지 마. 아니야, 어제는 반응 되게 좋았다니까 진짜? 뭐 발랐어요? 왁스 발랐어요. 대박. 바르지 마요. 알겠어요. 안 바르니까 무슨 고시생같이 머리가 이렇게 부승부승 막 밤새 괜찮아요. 2달만 기다려. 원래대로 길어질 거야. 자, 얘가 그러면 전개를 좀 해서 우리한테 좀 친숙한 형태로 좀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전개를 해보면 뭐가 나옵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그 다음 플러스 4. 요거 그냥 막바로 전개되죠? 요 정도야. 전개 이제 돼야 돼. 이런 거 제곱항 같은 거 전개하는 거. 어떻게 앞에 있는 거 제곱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얘랑 다 곱해서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2라는 녀석 제곱해서 쓰고. 자꾸 눈을 못 마주치죠? 자, 거기다가 마이너스 3은 원래 있었던 거니까 달아줘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이라고 이렇게 2차식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을 A. 두 근의 합이 뭐였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의미하는데 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의미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건 얼마입니까? 또 이런 거 물어보면 또 이제 말이 없죠.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얘기하는 거야. a라고 하는 거. 그래서 a에 들어가야 될 숫자는 지금은 1이 되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1이 사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x 앞에 있는 개수가 바로 b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라는 걸 b 자리에다가 넣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분자에 쏙 넣어요. 쏙 넣으면 앞에 마이너스 있는데 또 마이너스 4네? 그러면 얘는 전체적으로 4가 된다는 거죠. 뭐가? 두 근의 합이. 근데 문제에서 두 근의 합을 a라고 얘기했고 그 값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4, 네가 바로 a야 라고 이렇게 a 값을 먼저 구해줍니다.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뭘 물어봤어? 두 근의 곱을 물어봤죠. 두 근의 곱이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얘는 뭐냐면요. a분의 c에 해당해요. a분의 c에 해당한다는 건 여기서 아까 했던 거 맨키로 a는 1이고요. c는 그럼 여기서 얼마니? 상수를 의미해요. c는. 상수인데 1이죠. 그래서 분자에다가도 1을 써줘요. 그럼 1분의 1이니까 너 1이고 그게 바로 여기서 원하는 b라는 거죠. 는 b 이렇게 해주면 자 그럼 b는 1이고 a는 4야. 그런데 물어보는 건 a 플러스 2b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답은 6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어요. 자, 안녕 나연 잘 지내고 있니? 훌륭해요. 자, 이름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이게 앞뒤로 앉았네. 아 그래. 자 30번. 자, 오늘따라 또 드립이 폭발하죠. 아니 요 바로 앞에 수업이 이제 중1 이제 갓 입학한 친구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우 어찌나 발랄한지 초딩 느낌이 나요. 아직 초딩 티를 다 벗지 못했더라고요.
쉬는 시간에도 막 나와가지고 막 칠판에도 막 그림 그리고 있어. 신기해요. 자, 30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m-2는 0.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하나 줬습니다. 근데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n이고 두근의 합, 즉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14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 m과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뭐에 해당한다 그랬죠? 근거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마이너스 얘가 계속 해봐야 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a는 뭐였어요? a는 x제곱의 개수 즉 1이 들어갈 것이고 분모에 1이 들어가고 b는 x의 개수니까 7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7인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n이래잖아. 그럼 이제 n 값은 알겠네. n은 얼마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n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n이랑 마이너스 7이랑 같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떼고 나면 n은 7이에요 라고 이렇게 n 값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단계입니다. 자, 그럼 n 값을 7이라고 구했으면 그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거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쓸 수 있겠네요. 자, 두근의 합을 보도록 하죠. 두근의 합은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얘가 뭐가 되죠?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a분의 c에 해당하게 되는데 지금 이 식에서 a라고 하는 건 아까 했지만 1이고요. c라는 건 상수니까 3n-2 이만큼이 다 c가 되는 거야. 3n-2가.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나왔냐? 마이너스 14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분모가 1이니까 결국 이 위에 있는 분자 3n-2가 얘가 마이너스 14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m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2를 넘기면 플러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2만 남게 될 거고요. 그럼 m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죠. 짠 해서 m이랑 n 값을 구했으니까 이제 원하는 걸 해주면 되겠어요. m 플러스 n의 값은 얘랑 두 개 더하면 3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할 수 있겠는지 한번 31번을 한번 풀어보시지요. 31 아니다. 아니에요. 32번을 좀 이따 해보고 31번까지는 같이 보고 32번을 그대들이 이제 직접 풀어보는 거야. 31번까지 같이 보죠. 나 왜 이렇게 흥분했지?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31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봐요. 이것도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31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3x-5는 0 얘의 두 근의 합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5는 0의 근일 때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가죠. 얘의 두 근의 합을 물어봤어. 먼저 이 녀석의 두 근의 합 그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의미하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죠. 지금 요거 일부러 계속 쓰는 거야. 계속 쓰면서 좀 친숙하게 되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a에 해당하는 거는 이지은이 a에 해당하는 건 뭐죠? x제곱의 개수. x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수. 얼마? 1. 그렇지. 그 다음에 b, 즉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라고 하는 것은 3이 될 거예요. 이렇게 갖다가 써줍니다. 갖다가 써주면 요게 마이너스 3이 되고 그치 예훈?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게 뭡니까? 두 근의 합이 된다는 거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로 하나 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더 있어. 무슨 식이 있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플러스 5는 0 요거의 근이 이거의 근이 바로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그렇게 문제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 말은 여기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x 자리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이 식은 전체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3k 플러스 5는 0 이렇게로 바뀌게 되고 요거 계산하면 9 더하기 3k 더하기 5는 0 해서 3k 플러스 14는 빵 이렇게로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얼마입니까? 3k는 마이너스 14가 되고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눠주면 왜 이렇게 공간이 좁죠? k는 마이너스 3분의 14가 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4.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어요. 뭔가 숫자가 좀 미심쩍긴 하지만 그래도 답은 맞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4. 자, 그러면 이제 32번을 한번 풀어보시죠. 32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주영, 이제 또 계약했으니까 이제 또 열심히 해야죠. 믿고 있어. 믿고 있어, 주영. 이것이 너희 팬이야. 나연, 방정식 다 했군요. 네, 그대를 위해 답을 일단 방정식까지는 다 표시해 왔음. 뭐가 잔뜩 열심히 풀었구나. 어디서부터 보면 되냐? 그거보다 조금 더 앞이었던 것 같은데? 활용해서 네, 요거까지 했나? 요거까지 했나? 여기부터 하면 되는 거야? 좀만 기다려요. 다 풀었나요? 자,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를 생각을 해줘요. 그렇지, 여기서부터 2초 후. 그 다음에 3번 4cm, 4m, 9cm. 그 다음에 3번 3초, 3번 12, 요거 좀 다시 보고. 그 다음에 3m, 1cm. 그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 더 나올걸? 그렇지, 3cm도 가능해요.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지. 네, 3초 후. 그리고 71번에 2 플러스 루트 2cm 맞고 2cm 4 플러스 요거 73번 한번 봐주고 4 1cm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그래, 일단 거기까지. 자, 풀어봤나요? 얼마 나왔어요? 푸른 사람 마이너스 15. 아니네요.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왜요? 또 다른 거 나온 사람 지은이 얼마 나왔나요? 풀고 있는 중인가요? 이지은 양은? 그래요.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 혹시 적용하는 게 조금 힘들까봐 여기다가 하나 써놓을게. 옆에다가 이거 칠판 요 구석탱이에다 써놓을 테니까 보고 계속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해요. 마이너스 10 아니에요? 아니에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라고 이렇게 요거를 계속 견눈질을 해가면서 풀면 되겠어요. 어디? 32번을 그럼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얼마 나왔니? 안 나옴? 그래요. 자, 32번 같이 풀도록 하죠. 아까 뭐 질문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 이거 32번과 관련된 건가요? 그래요. 그럼 일단 한번 보고 또 하도록 하죠. 32번 2차 방정식 3x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는 0. 얘의 두 근이 5하고 b하고 이렇게 두 개다 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a 값도 구해야 되고 b 값도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게 두 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얘네 두 개의 합, 두 근의 합이 되겠죠. 5 플러스 b라고 하는 건 그러면 두 근의 합이니까 뭐에 해당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가 3이고 b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계수 구분이니까. 이렇게까지 썼나요? 요게 이제 두 근의 합을 이용할 때 5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a다 라고 해서 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냥 요걸 3분의 a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겠죠. 요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와요. 식이 하나 나오고 근데 이 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없어. 왜냐면 a도 있고 b도 있고 문자가 두 개나 있잖아. 그래서 일단 요거는 식인 상태로 두고 그 다음에 또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두 근의 곱을 이제 써먹을 수 있어. 5랑 b랑 곱하면 5b가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뭐랑 같냐면요. 요 원래 이 식에서 a분의 c하고 같은 거니까 3분의 5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먹는 거야. a분의 c에 해당하는 3분의 5하고 같아야 된다. 그래, 그럼 이거는 b를 구할 수 있겠네. 문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1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5b가 3분의 5야. 그럼 b는 3분의 5에다가 곱하기 5분의 1 해주면 아마도 b 값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슉슉 없애고 남는 거는 3분의 1이요. b가 바로 3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b가 3분의 1이 나왔으면 이제 1번식에다가 b에다가 3분의 1을 넣습니다.
3분의 1을 넣으면 좌변은 얼마가 됩니까? 5 더하기 3분의 1 하면은 얼마죠? 5 더하기 3분의 1은 3분의 A 이렇게 될 건데 요거는 계산해 보면 3분의 16이 되겠죠. 그렇죠? 5가 3분의 15니까. 그래서 3분의 15 더하기 3분의 1 해서 3분의 16이라는 게 바로 3분의 A입니다. 라고 해서 A는 그러면 16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어요. 가끔씩 이렇게까지 딱 식을 써놓고 그래서 A를 못 구하겠어요 이러는 경우도 없겠죠? 그건 설마. 자, 분모가 똑같이 3이고 분자가 16인데 여기가 A라서 같으려면 A는 16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어쨌든 A는 16 그리고 B는 3분의 1이라고 이렇게 구했으니까 이제 원하는 값인 A 플러스 3B의 값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A는 16이고요. 그 다음에 B는 3분의 1이에요. 라고 해서 답은 17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안타깝게도 마이너스 15가 아니네요. 저기서 응. 저거 부호를 잘못했나요? 5 플러스 B는 네. 3분의 2 응. 거기서 네. 3으로 통합한 다음에 계속 얘기해봐요. 그러면은 A는 네. 15 플러스 3B 되잖아요. A 우변을 넘기고 A는 15 플러스 3B가 되겠죠. 15 좌변을 넘기면 A 플러스 3B는 마이너스 15가. 근데 여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뭔 소리야? 자, 근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요거까지 식은 맞게 썼어요? 맞게 썼으면 이 친구가 했다는 방법이 뭐냐면요. 5 플러스 B는 3분의 A까지 했대요. 요거까지 나왔고 그럼 이제 3을 이쪽에다 곱했다 이거지. 3을 곱하면 15 플러스 3B가 좌변은 될 거고 그 다음에 우변은 A가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했다는 거야? A 플러스 3B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 넘기면 A 마이너스 3B가 나오는데 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아마 이거 넘기는 과정에서 기쁜 마음에 이걸 넘기면서 그냥 A 플러스 3B라고 이렇게 넘겼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음 33번 문제 이제 가보도록 하겠어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식의 값 구하기라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33번 문제를 보도록 해요. 대표 문제. 33번. 2차 방정식 3x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은 0. 이런 2차 방정식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나서 두 근을 알파 그리고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하고 요 두 개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일단 요 두 근의 합은 그러면 얼마예요? 여기서 이 녀석을 보고 알 수 있단 말이죠. 어떻게?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고 분모에 들어갈 숫자는 뭡니까? 여기 있는 숫자인 3 들어가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여기 있는 마이너스 9라는 녀석이 분자에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 저거 딱 두 개씩만 기억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넌 3이야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래잖아. 요거분의 이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1 해가지고 넌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해주는 게 일단 첫 단계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구해줘야 되는 거야. 구해줘야 그 다음을 후위를 도모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의 값을 물어봤어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알파하고 베타를 이거 어떻게 구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넣으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수랑 분수 더할 때는 어떻게 뭐부터 하니? 뭐부터 계산해 주니? 분수랑 분수 2분의 1이랑 3분의 1을 더할 때 그렇지. 통분을 먼저 해주는 거야. 통분. 자, 문자가 있다고 해서 다를 거 없어요. 또 이것도 통분을 해주는 겁니다. 통분이라는 게 뭐냐면요. 분모에 있는 숫자를 똑같이 맞춰준다라는 그런 의미잖아. 그렇지? 근데 지금 밑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으니까 얘의 공배수인 알파 곱하기 베타로 분모를 맞춰주겠다는 거야. 알파 곱하기 베타로 분모를 맞춰준다는 얘기는 원래 이 앞에 있었던 녀석은 분모에 그러면 베타가 더 들어간 거잖아. 더 들어갔으니까 원래하고 똑같으려면 위쪽에는 베타가 하나 곱해진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분모에 알파가 더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도 똑같이 알파를 더 곱해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된다는 거야. 알파 베타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그런 꼴이랑 같아진다는 거죠. 통분을 하면. 이거 통분하는 거 할 수 있죠. 가끔씩 이런 거 막 이렇게 설명하고 난데 어떻게 저렇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이제 구해놨던 값들을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각각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파 베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게 분모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에 들어갈 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3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요거 계산은 어떻게 하죠? 분모에 분수가 들어있네. 분모에 분수가 들어있으면 이 분모에 있는 녀석 이 분수를 뒤집어요. 뒤집어가지고 원래 있었던 분자에 있던 녀석은 그대로 냅두는데 얘를 뒤집어가지고 곱하기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분모 분자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9가 나오겠네요. 이게 바로 답이 됩니다. 마이너스 9. 할 수 있겠나요? 첫 단계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한다. 그 다음에는 원하는 식을 모양을 바꿔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든지 알파 곱하기 베타가 있는 형태로 바꿔준다. 그 다음에 값을 쏙쏙 넣어줘서 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34번. 뭔가 되게 폭풍같이 풀고 있는 느낌이에요. 우리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네. 30분밖에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이에요. 안 기쁘니? 나 아까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참치 먹고 마음의 상처를 입었어. 내가 참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자, 34번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죠. 주영 34번 보고 있나요? 34번. 자,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습니다. 0.1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0.4x. 아, 이거 딱 봐도 10배 곱하라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마이너스 5분의 3은 0. 이렇게 식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를 구할 수도 있고 그냥 이 상태에서도 구할 수 있어. 왜? 알파 플러스 베타 그냥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마이너스 0.1분의 0.4 이런 식으로 해도 값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계산하기가 조금 불편하겠죠? 불편하니까 아예 이 식 자체를 그냥 10배를 곱하고 마음 편하게 시작을 하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아요. 10배를 곱하면 이거는 x제곱이 되고 얘는 0.4x였으니까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10배를 곱해야겠죠? 10배 곱하면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일단 그까지 되겠죠? 마이너스 6은 0. 요렇게로 위에 거로 이렇게 바꿔놓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의 합을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지금 a가 1이 됐잖아. 고맙네. 분모는 이제 생각할 필요 없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예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6이요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 있는 녀석들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 보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라고 하는군요. 여기 해놓은 거랑 딱 맞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다 해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 이것도 맞는 말이네 라고 하고 세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물어봤는데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우리 이 곱셈 공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런 모양을 전개하면 뭐 나온다 그랬죠? 얘를 전개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얘 다 곱한 2 알파 베타 그리고 얘 제곱한 거인 베타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랬어. 얘를 전개하면. 근데 좌변이랑 지금 여기 전개된 녀석이랑 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요게 2 알파 베타라는 게 더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기다가 뭘 해주면 되겠어? 더 들어간 만큼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날아가 버리고 좌변이랑 우변이 같아지는 거잖아. 이 식 자주 쓰는 거니까 좀 눈에 익혀놔요. 이렇게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바꿔줄 수가 있고 그러면 얘의 실제 값을 구하려면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랑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구해놨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구해놨던 이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요만큼 대신에 마이너스 4라고 넣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6이라는 값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해봐요. 구해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해서 플러스 12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8이 나오게 됩니다. 28인데 보기에는 11이라고 줘놨으니까 넌 틀렸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4번도 한번 보지 않고 넘어가긴 좀 그래요. 4번은 보기 4번. 자, 보기 4번에 보니까 이번에 물어보는 값은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 값을 물어봤어. 오, 세상에. 지금 우리 알고 있는 거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 값밖에 없어요. 그쵸, 예운? 그죠? 근데 갑자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면 얘를 전개를 하면 뭐가 나올까? 이 그냥 생으로 전개를 하면 알파 제곱 제일 첫 항은 당연히 알파 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나온다고요? 얘 다 곱한 거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까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아까 여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얼마인지 구했잖아. 우리 얼마라고? 28이라고 구했죠. 그러면 얘하고 합한 거는 28이래 라고 이렇게 대신 바꿔 써줄 수 있고, 남아있는 거는 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알파 베타 값은 알고 있죠. 얼마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요식 전체의 값은 어떻게 돼요? 28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해가지고 플러스 12로 만들어주고 그 값이 40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보기 4번은 맞다 라고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거는 어떻게 판단해 주면 좋을까? 알파 제곱분의 1 보기가 하나하나가 아주 주옥 같아요.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이런 거를 구해보라고 얘기를 돼 있는데, 역시나 얘도 분수 더하기 분수니까 통분을 한 거야. 통분을 하면 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통분으로 얘네 두 개를 곱한 거야. 곱해가지고 만들어지고, 이쪽에는 베타 제곱이 없었으니까 위에 베타 제곱 하나 올라가고, 이쪽에는 알파 제곱이 없었으니까 알파 제곱이 하나 올라가고 이렇게 되겠죠. 요만큼은 아까 구했듯이 28이에요. 요 계속 써먹네요. 자, 28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나영아,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 알고 있는 뭔가 값에 비슷한 녀석으로 뭐가 있을까? 갑자기? 여기 밑에 있는 거.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 밑에 거. 얘는 이렇게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알파 곱하기 베타 전체의 제곱.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거 풀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되잖아. 우리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라고? 마이너스 6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은 분모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마이너스 6에 제곱해서 36이 분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야. 그러면 얘는 36분의 28이요.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하는 거죠. 약분해가지고 4로 약분하면 9, 7 해가지고 거기 보기에 나와 있는 값인 9분의 7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 단원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단 요거 아는 거 대탕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걸 알아야지 애초에 요 값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들은 이런 거 곱셈 공식 전개하는 것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런 거 전개해서 뭐 나오는지 그런 것들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앞부분에 했었던 거야. 기억나니? 우리 방학 시작하자마자 거의 이런 거 얘기를 마구마구 했었죠.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다다음 주부터는 다시 돌아가서 저런 거 할 거예요. 식 전개하고 이런 것들. 자, 좋아요. 그러면 34번의 답은 3번이었고요. 이제 두 문제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죠. 힘을 내요. 자, 두 문제. 35번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이거 풀 수 있을까? 일단 한번 시도를 해보시죠.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35번을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적용해 보시지. 아니 이게 그
거라고 생각해요. 자, 알겠죠, 여러분? 열심히.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아무도 계산 안 해본 거냐? 설마? 마이너스 3분의 10. 오, 훌륭해요. 마이너스 3분의 12. 계산해 보면 나오게 됩니다. 손을 놓는군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36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해요. 36번. 응? 마이너스 3분의 10이라는 답이 나올 겁니다. 이거 계산 한번 해봐봐. 이까지 하고 나서도 이 마지막에 숫자 잘못 넣어가지고 틀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아까 뭐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분의 1이라며 얘가 2분의 1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숫자 쑥쑥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자, 36번 문제. 요거 한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죠. 1차 함수 어쩌고 저쩌고. 본인들은 속삭인다고 생각하겠지만 속삭이는 소리가 되게 잘 들리는데? 자, 36번.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 x, y,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 4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머 마이너스 2.5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가 y는 ax 플러스 b다.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여러분 1차 함수 기억나나요? 왜 1차 함수 기억나야지. 이제 다음 단원이 2차 함수인데 1차 함수 기억나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짤레짤레 흔들면 안 돼요. 자, 1차 함수 이런 식으로 쓰죠. 보통 ax 플러스 b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a라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x? 아니고요. x 앞에 있는 이 a를 뭐라고 부르니? 그렇죠. 기울기라고 불러요. 기억나나요? 기울기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왜 그래? 2학년 1학기 때 나왔던 건데. 기울기라는 용어로 그렇게 불렀죠. 기울기라고 불렀고요. 그러면 혹시 이거는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나나요? b라고 하는 녀석? y가 끝이 아니고 뭔가 더 그렇지. y죠. 이 친구 아직 2학년 1학기 학교 자, a를 기울기라고 하고요. 얘를 y절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도 듣다 보면 또 좀 기억이 좀 나겠지 뭐.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요 옆에 있는 점들 가지고 a랑 b 값을 실제로 구해야 되는 거야.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구했었죠? ax 플러스 b. y는 ax 플러스 b에서 a하고 b 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 거야. 구하고 싶은 건데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정의 자체가 뭐였냐면 x의 변화량 분의 알겠어요. 증가량이든 변화량이든 일단 알았어. 그래. 자, 왜냐하면 증가량이든 변화량이든 어차피 같은 방향에서 빼주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값은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위에 들어가는 건 y 값의 변화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요 점이랑 생각을 해보면 x 값은 얼마만큼 차이 나죠? 얘가? 여기 있었던 점이 오른쪽으로 두 칸 가는 거지. x 값은. 여기 마이너스 2였고 여기는 0이니까. x 좌표가. 그렇죠? x 값이 2만큼 변할 때 y 값은 그러면 0이었다가 얘가 쭉 올라가서 4까지 올라갔잖아. 그러면 요거 기울기라고 하는 거에 각각 들어가야 되는 값이 뭐냐면요. x의 변화량은 2고요. y 값의 변화량은 4예요. 라고 이렇게 넣어서 기울기가 2가 된다는 걸 구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 작년에 분명히 많이 풀었을 거야. 아니, 풀었어야 해. 그래야지 시험을 봤겠지. 자, 그래서 물론 여기를 다니기 전에 했겠지만 그때는 심지어 했었죠. 하다가 처참한 결과를 얻었던 그런 단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기울기를 물어보는데 왜 못 구하는 거죠? 자, 어쨌든 기울기가 2x로 이렇게 시작한다는 걸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나오는데 y절편은 그냥 여기서 바로 구할 수 있죠. 어떤 게 y절편이죠? 쌤 EX 아닌데. 뭐가? 왜? 2x 맞잖아. 기울기가 2잖아. 기울기가 2예요. 너 잘한다며. 자, 기울기가 2고요. 그 다음에 y절편은 요게 이제 y절편이죠. 사실은 이게
뭐야? y축이랑 만나는 점에 y 좌표가 y 절편이야. 그래서 여기 b 대신에 뭐라고 써주면 되느냐면 4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y는 2x 플러스 4의 그래프다. 라고 이렇게 먼저 찾아줍니다. 뭐라고? a는 2고요. b는 4예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구해주고 나서 이제 2차 방정식으로 가요. 2차 방정식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는 0. 얘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여기에다 a랑 b 값 구했으니까 식을 완성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 이런 식이었어. 이런 식이었고 이걸 이용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보면 두근의 합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두근의 합은. 계속 이거 써먹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4예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뭔가요? 이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지금 물어보는 거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요거의 값을 알려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합니다. 통분을 한다는 얘기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분모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위쪽에 들어가는 건 얘 곱하고 해가지고 더해줘요.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요거 구하라는 거지 뭐. 구하라고 하면 아까 맨 기록 얘는 여기 있네. 안 지우고 놔둬놨죠. 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값을 넣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만들어주고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요 값이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분의 12라고 해가지고 마이너스 3이요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것이에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적고 있군요. 이지은 양 뭔가 열심히 적고 있군요. 아까 기울기가 2가 아니라고 나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답이 마이너스 3이 나오죠? 이거랑 그냥 x 절편 있는 거 아니에요? x절편이 그렇게 한 방에 나오진 않는데 y 값을 0으로 넣고 그 다음에 x 값을 구해야지 이 x절편을 구할 수 있거든. 자, 그러면 우리 10분만 좀 쉬었다가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죠.
우리요? 우리 30분부터 쉬기 시작했는데. 원장님 조금만 걸려요. 아직 30분. 2분 더 쉬면 뭐가 달라지나요? 네. 맛있는 과자 막 혼자만 적어도 먹고 쉬는 시간 15분은 치사하게. 있어야 돼. 좀 더 줄까요? 됐어요. 흥. 살찌고. 야, 야,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걸 지금 먼저 배반은 어떨까요? 아 그래. 스티커는 아니고 종이 쪼가리야. 종이 쪼가리인데. 랄랄랄랄랄랄라.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뭐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자, 야, 내가 너 이거 어? 네 얼굴 팔수 너 이거 이전에 아, 보내서 저리 쓰다가 가. 너. 그래 원래 이거 다 쓰는 건가 봐. 그래서 아니 이거 우리 딸내미가 야 왜 레슬링 하고 있냐? 이씨, 과자 냄새 풍기고 말이야. 어? 먹고 싶게. 무거워. 야, 그만해. 아이 왜 옥상으로 또 따라와. 야, 권상우냐? 꼬집어? 옥당으로 따라오라고. 꼬집어? 맞아, 꼬집어? 아 시끄러. 어떻게 돼요? 그만. 어? 이거 안 하고. 안 하면요? 뭐 부모님께 보내드려야지 뭐. 어떡합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저 힘이 없어요. 야 시끄러. 앉아. 앉고 이제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죠. 이거 누구한테 사인 받으면 돼요? 이거요. 이거 밖에 계시는 선생님. 선생님이요? 응. 쌤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박혜 선생님? 그대들이 수학 수업을 받는 날에는 없을 리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일자랑 시점하면 쌤이 맨날 적어줄 거예요? 아니요 적어주진 않고 얘기해 줄게요. 내가 뭐 이거 야 초등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이걸 적어주고 있겠냐? 사인 미리 받으면 안 돼요? 뭐죠? 백지위임인가요? 일자는 그 할당하러 적어야 되는 거죠. 뭘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친구들? 그래도 신경을 쓰는구나. 나 신경도 안 쓸 줄 알았거든. 신경 쓰긴 쓰는구나. 훌륭하네. 고등학생들은 아예 이게 뭐예요? 그래서 가던데. 그럼 숫자 보이는 페이지까지 세구나. 아니 그냥 문제 번호 위주로 이렇게. 자 알았어요. 시끄럽고 37번 이제 보도록 하죠. 다 쉬었어. 그거요? 부교재 제일 앞 페이지에다 붙이면 돼요. 어떻게 표지 붙여요? 아. 딱 열고 풀로 붙이든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든지 마음대로 붙이도록 하세요. 스카치 테이프 줄까? 스카치 테이프 저 바깥에 있으니까 수업 끝나고 붙이고 가도 돼요. 시끄러워요. 여기 교재 붙여요. 부교재. 부교재에 붙이면 돼요. 네, 부교재에 붙이면 돼요. 라이트 센에 붙이면 돼요. 뭐 어쩌라는 거죠? 하나 더 뽑아줄게. 그거 어려울 거 없어요. 자 37번. 자 거기 2명 시끄러. 자 이제 37번 문제를 보세요. 어디 있냐고요? 2차 방정식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 어이. 자, 두 군의 차가 이제 6이라 이렇게 줬어요. 갑자기 그러면 두 군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알파 빼기 베타를 한 게 6이다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두 군의 차가 6이다 라는 의미는 그죠. 뺀 게 6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뭐 사실 알파하고 베타하고 바꿔도 상관없는데 알파는 하고 마이너스 베타를 넘기면 베타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그쵸?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알파라는 녀석 대신에 여기 알파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알파 대신에 베타 플러스 6을 써도 된다라는 의미지. 알파하고 베타 플러스 6이 같다라는 게 나왔으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요. 두 군이 알고 보니까 알파랑 베타가 아니고요. 너 알고 보니까 베타랑 베타 플러스 6이네 라고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바꿔줘도 되지만 원래 딱 문제를 보면서 두 군의 차가 6이다 그러면 베타 그리고 베타 플러스 6 또는 알파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얘네 둘이 뺐을 때 6만큼이 딱 나오잖아. 그래서 두 군의 차가 6이다 그러면 하나를 뭐 알파든 베타든 두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6만큼 더한 거 요거가 다른 한근이 된다라고 이렇게 두면 되겠어요. 그거 이제 연습하는 유형이에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두 군의 차가 6일 때 상수 k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 두 군의 합은 얼마니? 베타하고 베타 플러스 6을 더하면 예훈? 요거랑 요거를 더하면 얼마죠? 2베타 플러스 6. 어우 훌륭해요. 자 2베타 플러스 6이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두 군의 합이라는 게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값을 생각해주면 얘는 2가 될 거고요. 그래? 2베타 플러스 6이 2라는 얘기네.
라고 해가지고 베타 값을 이제 실제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면 2베타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가 원래 있었던 근이라는 게 마이너스 2라는 녀석 하나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6해서 4라는 녀석이랑 마이너스 2랑 4다 이렇게로 구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원래 이 근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에서 실제로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K 값을 물어봤으니까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어디에서 나오게 될 거냐면 이 두근의 곱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두근의 곱은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2 곱하기 4는 마이너스 8인데 이 두근의 곱이라고 하는 건 A분의 C에 해당하기 때문에 2분의 K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K 값을 구할 수 있겠지. K는 얼마입니까? K는 마이너스 16이요.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2를 이쪽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2씩 곱해주면 K는 마이너스 16이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어요. 에헤라디야. 그 다음에 38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2차 방정식 식을 하나 줬는데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래요. 아 그래?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야? 그러면 38번에서 근을 두 개를 쓸 때 뭐랑 뭐라고 두면 좋을까? 2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a는 0인데 한 근을 알파라고 뒀으면 나머지 한 근은? 그렇지. 그렇게 두면 돼요. 한 근이 다른 근의 4배다라는 게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거죠. 이 근이 이 근의 4배다. 이렇게 알파하고 4알파라고 이렇게 둬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두 근을 합하면 얼마 되죠? 나영?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죠? 5알파. 그렇지. 5알파가 되는데 그게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해가지고 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2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알파가 2라는 걸 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 a 값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a 값을 구하려면 알파만 구하고 이제 끝내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얘의 해가 뭐였냐면 2하고 8이었다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야. 이 근이. 그렇죠? 알파에다 2를 넣어가지고. 그러면 요 두 근의 곱은 16이 되는데 걔는 또 a분의 c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2분의 a하고 16이랑 같다라고 이렇게 두면 a 값을 구해줄 수가 있는 거죠. a는 얼마예요? 그래서 a는 3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럼 39번 한번 풀어볼까요? 우후, 39번 화이팅. 또 이렇게 쉬운 것만 앞에서 보여주고 또 어려운 거 풀으라 그러고 막 이러지. 원래 다 그래요. 자, 식이라도 한번 써봐요. 두 근의 차가 3이고 그 다음에 큰 근이 작은 근의 2배일 때 라는 얘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라고. 아 근데 이거 구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일단 식을 한번 세워봐요. 저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 없나요? 아직까지? 뭐죠 이건? 79번? 뭔가 저렇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답이. 아니 40m, 30m인 직사각형모양 땅에 폭이 일정한 길을 내서 두 개의 꽃밭을 만들었고 꽃밭의 넓이 합이 875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금 뭘 빼야 되냐면 40x랑 30x를 빼주고 x제곱은 한 번 더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전체 땅 이만큼의 넓이는 얼마야? 40 곱하기 30에서 1200이잖아. 1200에서 길 넓이를 빼는 거야. 요 하얀 부분 요만큼의 넓이를 빼겠다 이거죠. T자 모양으로 생긴 부분 넓이. 그러면 이 넓이라고 하는 건 요렇게 해서 길게 하나, 이쪽으로 해서 길게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요렇게 겹쳐진 부분이잖아. 겹쳐진 부분이 2번 빠진 거다 라고 해가지고 더해준다는 거죠.
바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계산하면 이게 왜 또 마이너스 875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얘가 땅이 이렇게 생겼으면 풀었나요? 풀었나요? 잠깐만 1분만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죠. 보면 얘가 땅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리고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두 개 더해서 875다. 그리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4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요거 두 개의 넓이를 더해서 구하려면은 전체 넓이인 1200에서 빼기 해서 요 길만큼 하얗게 돼 있는 부분 넓이를 빼주면 돼. 빼주면 되는데 그거는 요만큼 하고 이걸 요만큼을 너 x라고 뒀지. 여기도 x라고 뒀죠.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예요? 40x. 그치? 그래서 40x를 한번 빼.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 그만큼은 이제 30 곱하기 x라서 30x를 또 빼. 그랬더니 요만큼 부분은 두 번 빠진 거야. 한 번만 빼야 되는데 두 번 빠졌잖아. 그래서 여기를 더하는데 플러스 x제곱을 하겠지. 왜? 여기도 x고 여기도 x거든. 그래서 요만큼의 넓이는 x제곱이 돼요. 그래서 플러스 x제곱을 한 값이 875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식을 이런 식으로 세워. 바로 빼면 안 돼. 왜냐면 40 마이너스 x면 요만큼이야. 그리고 30 마이너스 x라고 하면은 요 길을 이쪽에다 이렇게 딱 붙였다고 하면 요만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죠.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요만큼이 고려가 안 된 거야. 한번 잘 생각을 해봐봐. 40 마이너스 x라 그러면은 요만큼이 남았어. 그치? 40 마이너스 x 40 마이너스 x 에이씨, 이쪽이 아니잖아. 30 마이너스 x지. 30 마이너스 x가 요만큼 길이가 되고 그 다음에 40 마이너스 x라고 하면 요만큼이 될 텐데 실제로 요거 두 개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는 안 나오죠. 당연히 나오나? 안 나오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푸른 게 답이 요상하게 나오지 않나요? 30 마이너스 x하고 40 마이너스 x하고 애초에 그렇게 해서 곱한다. 제대로 계산을 하면 나올 것도 같은데? 그 식도? 한번 전개를 잘해봐요. 이게 세 번째라고 했어. 그래? 그러면은 이 방법으로 한번 해봐봐. 이 방법으로 한번 해보고 해봐요. 자,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 문제를 보니까 39번에 푼 사람 답 나온 사람이 있나요? 39번 엄서영? 왜 그러냐면 그대들이 요거 근을 놓을 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되어 있는 것까지 썼을 테고 그 다음에 두 근의 차가 3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둔다 그랬어? 알파 그리고 알파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둔다 그랬죠. 두 근의 차이가 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근을 놓는 방법이야. 그죠? 하나 쓰고 거기다가 3 더한 것만큼 이렇게 하나를 더 두는 거죠. 그런데 얘가 큰 근이 작은 근의 2배래. 그렇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이거 둘 중에 어느 게 크니? 갑자기? 알파가 무엇이든 간에 그렇지. 알파가 무엇이든 간에 얘가 더 큰 근이라고. 왜? 요거보다 3을 더했으니까. 이쪽 게 더 크죠. 그러면 큰 근이라고 하는 알파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은 는 작은 근의 2배다. 2 곱하기 알파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워줘야지. 요 문제에서 큰 근이라고 하는 건 작은 근의 2배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큰 근이 작은 근의 2배다. 요렇게 식을 하나 세워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알파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요까지 한 사람. 요까지 식을 요거 식 세우는 거 사실 이게 포인트인 것이죠. 오케이? 문제를 읽으면서 근의 차이가 3이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두고 그 다음에 이게 더 크냐? 큰 거가 작은 거의 2배다라고 이렇게 식 세워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알파 값을 구하면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알파 값이 바로 나오겠네요. 3은 알파. 오호, 알파는 3이구나. 라고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근이 나왔어. 뭐라고? 3이랑 6이라고 나온 거죠. 두 근은 3이랑 6이에요. 구해주고 그 다음에 원하는 건 A하고 B의 값을 구해달래요. 이거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두 근의 합, 즉 9라는 것은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요거.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인 9라는 녀석은 뭐냐면 마이너스 1분의 A다 라고 해가지고 A 값을 구해주고요. A는 그럼 얼마겠습니까? 마이너스 9가 되겠죠. A는 마이너스 9다. 너 마이너스 9야. 이렇게 하나 구해주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3 곱하기 6이라는 것, 즉 18이 되겠죠. 18은
얘분의 이것 해서 1분의 b, 1분의 b라고 해가지고 아 그래 그럼 b는 얼마니? b는 18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너 18입니다 라고 해서 a는 마이너스 9고 b는 18이다. 근데 원하는 건 2a 플러스 b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18 더하기 18에서 답은 0이 되겠죠. 0, 0, 0, 0 나왔네. 그리고 이거 했는데 1200인데 120이 나왔어. 미안해.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0번 2차 방정식 식을 하나 줘놨어요. 그러고 나서 두근의 b가 1대 3이다. 아, 두근을 주는 방법이 아주 기기묘묘하군요. 이번에는 이제 심지어 b가 1대 3이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두근을 뭐라고 두면 좋을까? 그것만 사실 잘해주면 나머지는 뭐 간단하죠. 두근의 b가 1대 3이다. 그래? 그럼 우리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지 말고 얘하고 얘의 비율이 1대 3이라는 얘기는 얘가 알파였으면 나머지 하나는 3알파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러면 비율이 1대 3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두면 되는 것이야. 그거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40번 보면 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m 플러스 1 x 그 다음에 플러스 12m m은 0. 요거의 근이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하고 3알파다 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 알파하고 3알파. 그렇게 됐을 때 상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근을 더하면 얼마 나오죠? 알파랑 3알파랑 더하면 4알파죠. 4알파라는 녀석이 뭐랑 같아야 되냐? 마이너스 요거분의 이만큼이 돼요. 근데 어차피 이게 분모가 1이니까 별로 신경 안 쓰고 부호만 마이너스였던 것만 생각해주면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만 떼주면 되겠죠. 4 곱하기 m 플러스 1 이렇게로 바꿔줍니다.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요게 식이 하나 나왔어.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직 뭐 값이 안 나와. 왜냐면 미지수가 두 개라서 알파도 모르고 m도 모르니까 더 이상은 일단은 못하겠어요. 일단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곱을 생각을 해보는 것이야. 두근의 곱이라 하면 알파 곱하기 3알파니까 3알파 제곱이 나올 거야. 그렇죠? 두 개를 곱하면 3알파 제곱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랑 같으냐면 1분의 12m이라는 거랑 12m이랑 같다 라고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요. m 값을 구하고 싶은 것이야. 그렇죠? m 값을 구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하면은 이 알파라는 녀석이 1번식에서 앞에 4 곱해져 있잖아. 그러면 양쪽에서 4로 한 번씩 나눠주면 그게 뭐가 남게 되냐면 알파는 m 플러스 1이요 라는 이런 식만 딱 남게 될 것이야. 그렇죠? 4씩 나눴어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식, 이 2번 식에다가 알파 대신에 m 플러스 1을 넣어버리는 거지. 알파 대신에 m 플러스 1을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됩니까? 3 곱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은 12m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 전개해보면 3m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얘 다 곱하면 플러스 6m 플러스 1은 12m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얘는 3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 m이라는 녀석 어디서 뭐 계산 잘못한 거 있냐? 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녀석이 나오는 거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얘랑 곱했고 3알파 제곱이고 알파가 m 플러스 1 맞고 그러면 m 플러스 1의 제곱이고 여기를 잘못 썼군요. 미안해요. 3이군요. 3이라 가지고 얘가 3이 돼요. 3 이게 될 거고 또 혹시 뭐 다른 데 잘못된 거 있나? 다른 데는 잘못된 거 없죠? 됐어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0 이렇게 두면 얘가 또 개수들이 전부 3, 6, 3이니까 3의 배수들이잖아. 그래서 3으로 한번 쏙 나눠보는 거죠. 3으로 쏙 나눠보면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고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그런 꼴이죠. 인수분해가 뭘로 인수분해 됩니까? m-1의 제곱으로 m-1의 제곱은 0꼴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m값, 성립하는 m값은 단 하나 1일 때만 성립한다. m은 1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떠나자. 여러분 힘들죠? 잠깐
잠깐 좀 환기 좀 시킬게요. 덥죠? 더워 보여서 환기 좀 시킬게. 시키고. 근데 밖에 바람이 장난 아니야. 뭐, 진짜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어요. 오, 시원하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힘을 내서 44번까지만 딱 마무리를 해보도록 해요. 아 진짜요? 아, 네, 그래요. 빨리 해요. 뭘 또 빨리 해야겠네. 빨리 끝나면 빨리 가요? 네 문제 푸는데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원래 우리 수업이 저기까지잖아. 8시 20분까지잖아. 그쵸? 최대한 8시 10분쯤에 끝내보도록 한번 노력을 그대들이 잘 풀면 할 수 있죠. 이거 봐, 얼마나 열심히 풀어 갑자기. 자, 그대들도 열심히 푸는 거예요. 두근이 주어질 때 2차 방정식을 구하기. 즉 2차 방정식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야. 두근을 줬을 때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만드냐? 요거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용해서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하죠. 일단 40번 아니지 41번 41번 자 1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얘의 두근이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4분의 1 요렇게로 주어져 있을 때 상수 AB에 대하여 A분의 B의 값을 구하시오. 즉 A하고 B 값을 구하세요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두근이 주어져 있어요. 두근이 주어져 있으니까 뭘 써먹냐? 얘네 두 개를 더한다 이거죠. 두근의 합. 그래. 추우면 닫엉. 여는 건 내가 열지만 닫는 건 그대가 닫는 거죠.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1을 더하면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그냥 그대로 이어서 써주면 되고 그러면 이거는 값을 계산해보면 얼마입니까? 12분의 4 빼기 12분의 3이니까 12분의 1이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그런데 이 두 근의 합이라는 게 여기서 위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요거분의 이거 해서 마이너스 12분의 a 하고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그럼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1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2분의 a가 날아가겠다. 야. a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4분의 1이랑 곱하면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12분의 1이 나오는데 그거는 얼마? 12분의 b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면 이제 b 값도 구할 수 있겠죠. b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고. 뭐라고? b가 마이너스 10이라고? 자, 그래서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구했으니까 a도 마이너스 1이고 b도 마이너스 1이네. 그런데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a분의 b의 값이니까 분모랑 분자가 똑같네. 그래서 답은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또 아니죠. 자, 그러면 42번을 한번 풀어보시는데 요게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인 방정식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그 부분만 이제 그 부분 전까지라도 일단 한번 풀어보도록 하셔요. 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이제 구하는 거죠. 뭐 갑자기 값들이 되게 산뜻해졌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둘 다 맞아요. 왜 이상한 값들이 나왔던 건가요? 계산하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해 공식 쓰기가 만만치 않은 숫자였던 것 같아요. 근과 계수의 관계 어떻게 좀 써보고 있나요? 확실해? 이상하게 계속 문제 풀라 그러면 자꾸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물론 뭐 제가 잘생긴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자꾸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존잘이잖아요. 앞으로 존잘이라고 불러주세요. 비웃지 마. 비웃지 마. 최선을 다해서 헤어스타일을 바꿔봤어요. 바꾸지 말 걸 그랬어. 자, 42번. 딸내미도 이상하다 그러고 마누라도 이상하다 그러고.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3하고 1일 때 a하고 b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분의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a하고 b 값을 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a하고 b 값을 구해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근을
합해봐요. 두 근을 합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2는 그러면 여기 위에서 식에서 뭐가 되냐? 마이너스 a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이거분의 a 해가지고 마이너스 a 하고 같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a 값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하면 두 근의 곱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이 될 텐데 그것은 또 요것분의 이것 해가지고 1분의 b 해가지고 b는 얼마다? b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a 구했고 b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원하는 건 뭐냐면요, a하고 b를 두 근으로 하고, 즉 2하고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을 두 근으로 하고, 그 다음에 x제곱항의 개수가 2분의 1 x제곱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녀석을 구해달라는 거죠. 2분의 1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 이런 식으로 식을 써달라는 것인데, 요거에 두 근이 2하고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준 것이야. 자, 그래 놓고 p하고 q 값을 구하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된 거죠. 맞습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게 x제곱항의 개수가 2분의 1인 녀석을 원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근의 합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p 이렇게로 바꿔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럼 2분의 1이 분모에 들어있으니까 얘를 뒤집어가지고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p가 바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가지고 p는 그럼 얼마입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 2p랑 같아야 되니까 p는 2분의 1이요. 이렇게 해서 p를 구하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2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면 마이너스 6이 나올 것인데, 두 근의 곱이라는 것은 뭐 분모에는 2분의 1이 있고 여기 부분에는 q가, 분자에는 q가 있는 그런 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역시나 분모에 있는 2분의 1을 뒤집으면 이거는 2q 라고 바꿔줄 수 있으니까 2q가 마이너스 6이래요. q는 얼마?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그래 놓고 문제에서 묻는 거는 결국 이 식을 완성해서 식을 써달라는 거거든. 그래서 p 자리에다가는 2분의 1, q 자리에다 마이너스 3을 넣어서 써주면 되겠죠.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쿨한가요? 두 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힘을 내요. 자, 나보고 한 소리야. 네? What? 자, 43번. 2차 방정식 3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 중근 1을 가질 때 2차 방정식 q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은 0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단원에서 갑자기 중근 1을 가질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얘는 마이너스 6이에요. p가 마이너스 6이냐고? 네, 아니죠. 아니 맞나? 그거는 좀 구해봐야 될 것 같긴 해. 구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럼 문제를 좀 써보도록 하죠. 중근을 가질 조건 그런 거 혹시 기억나니? 아니 됐어. 일단 중근을 가질 그 판별식 쓰는 거 있었잖아. 판별식에서 d 해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라는 거, 그런 거 쓸 수도 있는데 그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3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는 0이라고 하는 게 중근 1을 가진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얘가 꼴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하고 x-1의 제곱은 0 이런 꼴이 돼야 돼. 갑자기 어디서 이런 게 튀어나온 거죠? 라는 게 뭐냐면요, 얘 지금 2차식이죠. 2차식인데 얘가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그 꼴이 x-1의 제곱 이런 꼴로 나와야 돼. 그래야지 요 근이 단 하나, 1 딱 하나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3은 뭔데요? 요거는 그렇다 치고 3은 뭔데요? 요 앞에 있던 개수 3을 어쩔 수 없이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빼준 그런 형태로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반드시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것이지 그 외에는 x는 1이라는 중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혹시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기 이해가 되면 한 방에 이제 p하고 q를 한 방에 이거 전개만 하면 p하고 q를 딱딱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좀 다른 방식으로. 얘가요, 우리 왜 머리를 굴리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3 앞으로 빼내고 나서 x-a, x-b
이런 꼴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런 꼴로 인수분해 된다고 하면 x는 a, x는 b라고 해서 두 개의 해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는 x는 1이라는 거 근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얘기는 3을 뽑아내고 나서 x-1, x-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지 이게 x는 1이라는 근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야. 그래서 결국 얘랑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둬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P하고 Q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 전개만 하면 되죠. 전개하면 뭐 나와요? 3 앞에 그냥 냅두고 요거부터 이제 전개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빵 이렇게 될 겁니다. 요만큼 이제 전개한 거야. x-1의 제곱을. 전개를 했고 이제 앞에 있는 3을 이제 쓱쓱 곱해주죠. 곱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은 0 이렇게로 바꿔줘요. 바꿔주고 나서 이제 P는 그러면 얼마입니까? 위에 거랑 맞춰보면 되죠. 위에 거랑 맞춰보면 P는 마이너스 6이고요. Q는 3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너는 마이너스 6이고요. 너는 3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해줍니다. 구해줬으면 이제 그 다음에 식이 하나 더 나오죠? 뭐라고? Q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 참 문제가 노가다를 시켜요. 자, Q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1은 0. 요것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이제 값을 넣어주면 되죠. Q가 3이죠? 3x제곱. 그 다음 P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를 풀어주면 돼요. 풀어주면 되는데 푸는 방법 아까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요 2차 방정식 푸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였죠? 인수분해. 두 번째 방법은 근해 공식이었죠. 근데 얘가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슬퍼요. 슬프지만 어쩌겠어요. 근해 공식을 적용을 해줘야겠죠. 근해 공식 적용하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b제곱인데 갑자기 24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 나와야 되겠죠.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2. 아 이거 다 계산해서 그대의 큰 뜻을 몰라보고 또 그랬네요. 6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 자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루트 24 고치면 어떻게 되죠? 나영? 루트 24 이거 고치는 거 할 수 있나요? 루트 바깥으로 최대한 많이 뽑아내는 거? 그래서 얼마인데요? 대답은 아주 시원하게 하는군요. 자, 얘가 2루트 6이 되는 거죠. 왜? 얘가 4 곱하기 6이니까 4가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2라는 게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6밖에 안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고치고 나서 미심 적으면 이 바깥에 나간 거 제곱해서 안쪽으로 넣어서 곱해봐. 그래서 실제로 24가 나오는지 그거 확인하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약분만 살짝 해주면 끝나겠어요.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6. 왜? 갑자기 2는 또 왜 아직도 살아있어? 자, 2는 죽고 3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로 풀어주면 되겠죠. 마음에 안 들면 1 해놓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6 이렇게 써도 되긴 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되나요? 이 문제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x는 1이라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에서부터 이렇게로 끌어내는 거. 요것만 하고 나면 이제 p, q를 쉽게 구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그대들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What's up? 비키라고? 말로 해, 말로. 비켜! 비키라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어디 갔어? 44번. 어디 풀면 되죠? 여기 풀면 되겠네요. 자, 일단 44번 문제를 한번 읽어보죠. 뭐 문제가 좀 길어. 거기에 풀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지우면 되죠. 지우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제 글씨가 크다고 뭐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는 더 큰 강의실에서 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싶은 마음에 글씨를 크게 쓰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희망이에요.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 뭐. 그치? 꿈은 크게. 별로 달가워하진 않는군요. 자, 44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해리와 미해가 푸는데 꼭 이렇게 잘못 풀어요. 해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서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8의 해를 얻었다. 미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 x는 마이너스 5 또는 x는 3의 해를 얻었다.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해리하고 미해가 각각 풀었는데 해리는 근이 뭐랑 뭐라고 봤다고? 마이너스 3이랑 8 이렇게 두 개로 봤죠. 그런데 얘는 뭘 잘못 봤대요? x의 개수. x 1차 항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그럼 제대로 본 건 뭡니까?
x제곱의 개수하고 상수항을 제대로 봤다는 거죠. 이거 뭘 잘못 봤다 그러면 그거 잘못 본 거 말고 나머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야. 잘못 본 거 말고 그럼 제대로 본 게 뭔데?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제대로 본 거는 x제곱의 개수랑 그다음에 상수 요 두 가지를 제대로 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게 x제곱의 개수가 1이라 그랬으니까 이 원래 있었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둬봅시다. 이게 원래 이 방정식이었다고 하면 여기서 이 혜리가 제대로 본 거는 b를 제대로 봤다 이거야. a는 잘못 봤고. 그러면 지금 얘는 a는 구할 필요도 없어요. 두근의 합은 구할 필요도 없이 두근의 곱이 뭔지만 봐가지고 b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두근의 곱은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24가 나오죠. 그렇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4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 어떻게 해서 나오냐? 이거 분의 이거 해서 1분의 b 해가지고 마이너스 24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b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4군요 라고 이렇게 구해주고요. a는 구할 필요 없어. 잘못 봤으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다음에 누구? 미해? 혜리와 미해. 해자 들어가는 애들이 많네요. 자, 미해는 뭐라고 풀었냐? 마이너스 5하고 3으로 풀었다고 하죠. 그런데 얘는 뭘 제대로 봤느냐? a를 제대로 봤다 이것이. 그래서 a를 제대로 봤으니까 이제는 두근의 합을 구합니다. 얘랑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라는 게 두근의 합인데 그것은 바로 마이너스 이것분의 이것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분의 a라고 해가지고 요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a 값을 구할 수 있어요. a는 얼마니 그러면? 2. 오 그래. 오 훌륭해요.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인가요? 자, a는 2라고 이렇게 구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a랑 b를 구했어. 그러니까 원래 2차 방정식이 이제 완성을 할 수가 있겠네요. 원래 2차 방정식에다가 a하고 b 값을 넣어가지고 써보면 x제곱하고 a가 2니까 플러스 2x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24는 0 이렇게로 써주고 요거 2차 방정식으로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 2차 방정식 풀려고 보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될 것만 같이 생겼어요. 그쵸?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곱해서 이거 나오고 더해서 2 나오는 거 4하고 6인데 그 중에서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랑 얘랑 더해서 플러스 2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옮겨 써야지. x 마이너스 4 또 이렇게까지 나눠놓고 이거 옮겨 쓰지 못해가지고 괴로워하는 그런 친구들도 가끔 있더라고. x 플러스 6이라고 이렇게 옮겨주고 그래서 결국 근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6 4하고 마이너스 6이요. 이렇게 두 개로 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The end. 처음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4 또는 마이너스 6이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숙제 점검표를 나눠줬으니까 또 숙제를 또 이제 말씀드려야지. 자 라이트센을 꺼내보세요, 여러분. 꺼내보세요. 어서. 가져왔나요? 가져왔으면 한번 꺼내보세요. 쌤 이거 학원에 기부 따위 해봐야 어차피 쓰레기가 될 것 같은데. 이 연습장 어디다 쓰니? 이면지 님들 라이트센 교재를 한번 꺼내보시죠. 꺼내보시고 앞으로 있잖아.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학원 안 가는 거 다 알아요. 오우씨 떨어질 뻔했는데 잡았어. 그러니까 꼭 요 숙제 채점도 하고 확인 사인 받고 가. 에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있나요? 오, 이 친구 많이 풀었는데? 2차 방정식의 활용 중에서 자 현재까지는 어디까지 풀어야 맞느냐 하면요. 오, 많이 풀었는데 훌륭해요. 833번까지만 풀면 돼요. 이 친구 한 20개만 풀면 되겠는데? 833번까지 풀면 됩니다. 적어놔. 3월 7일 해가지고 833번까지. 아니 여기 점검표에 거기는 적기 싫다 이러면 책은 뭐 잔뜩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 같긴 한데 가방 안에 보니까 뭐 자습서랑 이것저것 많긴 한데. 안녕 얘들아, 숙제 몇 번